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월부 미국 주식 다이어리 미주다의 김인호입니다. 요즘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월가에서 계속 다소 우울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월가의 황제라는 별명이 붙은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가 경제 먹구름이 아니라 허리케인이 곧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해서 눈길을 끌었죠. 물론 이 허리케인이 일시적으로 작은 영향만 주고 지나갈지 혹은 경제를 아주 뒤흔들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올해 증시는 불확실성이 워낙 커서 일단은 분위기를 지켜봐 가면서 천천히 의사결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짐작하려면 주요 경제 지표 흐름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흔들 주요 경제 지표 일정을 한국 시간에 맞춰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중요한 휴장 일정이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 증시가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서 쉬어가는 건데요. 이날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 또 스위스 증시가 공휴일 기념 휴장이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휴장 일정이 중요하겠죠. 이날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별다른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예정이 없습니다. 이어서 7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는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호주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사실 더 중요한 일정은 저녁 9시 30분에 미국 상무부가 공개하는 미국 4월 무역수지예요. 앞서서 3월에는 1,098억 달러 적자가 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적자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돌파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4월에는요, 903억 달러 적자로 적자 폭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비록 예상치이기는 하지만 적자 규모가 3월 다음으로 많았던 올해 1월을 보면 이때는 897억 달러 적자가 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도 4월 예상치 903억 달러 적자는 조금 더 큰 규모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미국은 적자가 나더라도 달러화가 계속 강세라는 점이 좀 부럽죠. 자, 다음으로 8일 수요일에는요, 오전 8시 50분에 일본이 1분기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증가율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일본과 미국은 전 세계에서 드물게 GDP 증가율의 연율 개념을 쓰고 있죠. 연율은 사실 지난 영상들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DP 증가율 발표 시점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볼게요. 보통 우리가 경제 성장률로 더 흔하게 부르는 GDP 증가율은요, 나라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나 미국, 또 유럽, 일본 등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분기별로 각각 3번 수정 발표를 합니다. 일단 첫째로는 우선 속보치를 발표를 하고요. 또 추가 사항을 업데이트해서 두 번째로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종 수치 확인을 거친 후에 세 번째로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나라 살림은 우리 같은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보다 더 방대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하느라 그런 건데요. 수치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는 없어서 보통은 속보치로 경제 분위기를 한번 참고한 후에 나중에 확정치로 확인을 해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녁된 오후 6시에는요. 유로존이 1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속보치는 5.0%였고 잠정치는 5.1%였는데 확정치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아직은 보입니다. 6월 9일 목요일로 가보겠습니다. 보통은 항상 목요일이 많이 바쁜 것 같은데요. 이날은 점심때인 12시에 중국 관세청격인 해관청서가 중국 5월 무역수지를 발표합니다. 4월에는 511억 2천만 달러 흑자였는데 5월에는 이보다 흑자폭이 조금 더 줄어들면서 506억 5천만 달러 정도 규모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예상입니다. 중국은 올해 3월 말부터 경제의 중심 상하이를 봉쇄를 했고 또 5월 말 들어서야 해제 수순을 밟아왔기 때문에 적어도 5월
사실 6월도 포함해서 흑자 규모가 좀 예전만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저녁 8시 45분에는 유럽 중앙은행인 ECB가 유로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유로존에는 기준금리를 크게 세 가지를 나누는데요. 첫째가 예금금리, 둘째가 진짜 기준금리, 셋째가 한계대출금리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 간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석유, 천연가스, 밀, 옥수수 이런 것들 가격이 급등한 탓에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 동시에 경기 침체 문제까지 안고 있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사정이 더 좋지 않죠.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ECB는 오는 3분기 그러니까 6월에서 9월 사이에 이 중에서 또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할 것이라는 입장을 조금씩 내비쳐 왔는데요. 양적 완화 그러니까 QE를 종료하는 정책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하고 있는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와는 살짝 다릅니다. 양적 완화를 중단을 한다는 거는 돈다발 풀기 정책을 끝내는 것이고요. 양적 긴축은 시중에서 오히려 돈다발을 걷어들이는 진짜 이야말로 긴축 정책을 말합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 그러니까 QE를 종료한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긴축으로 들어간다는 일종의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금요일로 와보겠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에는요, 세계 경제의 투톱인 미국과 중국에서 물가 지표가 공개가 됩니다. 당연히 중요하겠죠. 우선 아침 10시 30분에는 중국이 5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이 나라가 세계의 공장이라고 아직도 통하고 있는 만큼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PPI가 중요한데요. 5월에는 중국 PPI가 작년 5월보다 연간 7.7% 올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에는 8%였는데요. 이보다는 조금 수그러든 수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에너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워낙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도 역시나 한 번에 잡히기 힘들겠죠. 중국은 생산, 미국은 소비자 중요하죠? 다음으로 저녁 9시 30분에는 미국 노동통계국이 5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를 발표합니다. 미국의 5월 CPI는 연간 8.1% 뛰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예상입니다. 4월 상승률인 8.3%보다는 그나마 낮지만 여전히 8%를 웃도는 예상치가 나온 거네요. 아무래도 에너지와 식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치를 보면요. 5월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코어 CPI 상승률은 연간 6%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역시 4월에 기록한 6.2%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6%대를 넘나드는 높은 수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 주에는 연준 블랙아웃 기간인 거 다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한번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6월달 연준 블랙아웃 기간은 6월 4일부터 16일까지 약 열흘간 이어집니다.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오는 14일부터 15일 이틀 동안 연준이 여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6월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공개 발언을 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